네, 파티클 시스템 스텝 1입니다. 일단 화면에 원을 하나를 그려볼 건데요. 원을 그리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irc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은 입력해야 되는 게 뭐뭐뭐인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좀 기다려보면 뜨죠. 그래서 여기 x, y,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코딩을 어느 정도 해보시면은 이제 짬이 좀 차면은 이거 각각 뭐겠구나 싶을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화면에 원을 그리려면은 원의 위치, 그 다음에 원의 크기라는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치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값을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x 위치에만 배치할 수 있다던가, 혹은 y 위치에만 배치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대각선으로 x랑 y가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으면 대각선 이렇게만 배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x랑 y 두 개의 각각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일단 0,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선 d라고 돼 있는데 아마 diameter, 그러니까 지름일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100으로 한번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원이 이렇게 생겨난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0,0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한마디로 중심점을 0,0으로 삼고 지름 100짜리니까 지금 여기 이만큼의 크기는 50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자,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냐면 0이라고 값이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0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원을 하나를 더 그려볼 건데, width랑 height라고 하는 이 내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width랑 height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여기에 캔버스 화질을 600에 400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600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400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끝 여기 귀퉁이에 여기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장되어 있는 변수 제공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차츰차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따로 이렇게 다 열거하면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 width height를 쓰면은 장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나는 이거 캔버스 사이즈를 800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지, 하이트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이 위치로 이 친구가 이제 옮겨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즈 800일 때 난 여기 800에다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 문제없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 이거 사이즈 400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걸 또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물론 여러분 지금 예시 사례처럼 내가 이거랑 연동해서 바꿔줘야 되는 게 몇 개 없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함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적인 무언가를 도입할 때 의도는 어떤 거냐면 실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실수를 줄이는 게 좋고, 만약 실수가 일어난다면 너무나 눈에 띄어서 그 실수를 모를 수 없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로따로 챙길 게 아니라 하이트로 해놓으면 지금도 위치 그대로고 800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따라오고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자, 이 두 개의 원이 그려지고 있는데 두 원의 색깔을 좀 구분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 원은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이게 흰색으로 그려진 이유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무언가를 그릴 때 내부를 채우는 색깔이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친구의 색깔을 뭘로 바꿀 거냐면, 색깔을 입력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빨간색을 입력을 해볼 건데, 레드 채널의 빨간색에 레드 채널의 맥시멈 값에 해당한 255, 0, 0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 친구도 빨간색이 되는데 이 친구 색깔 바꾸는 거는 따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fill이라고 하고서 CSS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색깔이 이름이 정해져 있는
색깔들이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 같은 색은 이미 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뒤에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주고 레드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적용이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헥스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샵 이렇게 하고 FF0000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도 색깔 따는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앞에 샵 넣어주는 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FF00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쯤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이 0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만 넣을 때는 그냥 흑백 음영값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127 정도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겉에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 써보면은 안쪽에 색깔 채우는 거에 대한 색깔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밖에 선에 대해서 색깔 지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죠. 피그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내가 선을 테두리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no stroke라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원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데요. 제가 주로 드는 비유가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컴퓨터상에서 GUI 툴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러분들 뭐 입시미술 해보셨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붓에다가 색깔을 바르고 그 다음에 화지에다가 무언가를 그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면은 그것의 색깔을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위에 덧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붓에다가 빨간색을 묻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안 칠할 거야 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린 원이고요. 이 원도 딱히 그 설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그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이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라고 넣냐? fill 저는 저 친구는 파랑으로 그려볼까요? 스카이 블루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테두리는 여전히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테두리 안 그리기로 했던 설정을 딱히 여기서 바꾸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그리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은 스트로크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어떤 색의 테두리를 할 건가를 정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로 한번 해볼까요? 보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입력했죠. 오렌지여야 되는데 N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 보여지는 건데, 여러분 이런 에러 상황 같은 것들은 개발자 도구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F12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잠시만요. 네. F12 눌러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 콘솔에 가보면은 네, 요런 말이 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안 되면은 뭐 번역기를 돌려보셔도 좋고요. 번역기를 돌렸는데도 그러니까 뭐 번역기를 돌리고 뭐고 간에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뜨네요. 몇 번째 줄에서 이상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게 이번에는 안 뜨는 케이스긴 하네요. 어쨌든 뭐 사실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일단 요건 끄고 감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케이스가 좋지를 못했네요. 세이브 하면은 네, 여기 주황색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 정도로 두껍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도 지금 여기에 테두리 좀 두껍게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고정된 위치에 움직이지 않는 원을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원을 그리지는 못했죠. 뭐 이게 움직이는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캔버스의 사이즈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원인 거, 따라서 그 위치에 존재하는 원인 거지 움직이는 원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원을 하나 그려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한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좀 케이스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원을 또 그릴 건데요. 이번에 그리는 원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블루? 아니 그린으로 할게요. 네, 그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핑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서클을 그리는데 서클의 위치를 위드스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저는 보통 나눗셈 2로 나누는 거는 0.5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서 이거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네, 하이트에 대해서 0.5를 곱하고 100짜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하면은 네, 정 가운데에 이런 원이 생겨나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위드스 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어떻게 입력해 놨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600 여기 400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800을 입력하면 여기 이제 800이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0.5를 곱하니까 600에 대해서 0.5를 곱하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에 400에 대해서 0.5를 곱하니까 여기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와 있는 이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그거를 신경 써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이 쓰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좌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좌표계는 여기가 0,0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시스템이었는데 뭐 피그마도 그렇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그램들은 왼쪽 위가 0,0입니다.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을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원은 circle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마우스 X, 마우스 Y라고 이렇게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00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검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ll, black 이렇게 할 거고요. 앞뒤로 따옴표 넣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 긋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하고요. 보시면은 제가 자동 완성 자주 이용하는데 여러분도 자동 완성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타의 확률을 많이 줄이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 원은 제 마우스를 따라오죠. 제 마우스를 따라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X 값에다가 마우스 X를 넣어줬고 Y 값에다가 마우스 Y를 넣어줬습니다. 이것도 위드스나 하이트처럼 현재 이 화면에서의 마우스, 이 캔버스 내에서의 제 마우스 위치를 마우스 위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장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X 같은 경우에는 이 커서의 X 값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마우스 Y 같은 경우에는 Y 값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원의 X 위치에다가 Y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정확히 딱 마우스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느낌으로 또 이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Y 넣고 마우스 X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스타일을 구분을 할게요. fill 화이트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한 녀석은 저를 따라다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떤 식으로 대칭돼서 움직이는지는 대충 여러분도 느낌을 아실 수 있으려나요? X랑 Y가 반전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마우스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줄 거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순서대로 원들을 쭉 그렸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원은 이 친구입니다. 왜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러니까 먼저 그린 거 위에다가 색을 올려버리면은 그 색을 올린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렸던 게 더 위에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랑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이게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묘사하자면 붓에다가 빨간색 바르고 색은 테두리 안 칠하기로 한 다음에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가려서 이제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로 색칠하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 4로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그리기로 해가지고 여기 그렸고 근데 이제 이 둘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뭐 겹쳤다 여부를 이제 볼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중앙에다가 이거 그 그린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중앙에다가 이런 걸 그렸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흰색 그리고 하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겹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제 말은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상 여기서 끊고 다음 거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코드를 제가 하나 복사를 떠가지고 스텝 2라는 이름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